자, 오늘 10월 21일입니다. 1월이 벌써 거의 다 갔는데 오늘 너무 1월 동안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뭐 북한이 미사일도 쐈고 신라젠도 상패됐고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뭐 HDC 현대산업개발 만들고 있는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매드팩도 임상 방류가 되고 셀트리온 분식 회계에 악재들이 많이 나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M2N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신라젠에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신라젠 그 들어가신 분의 말씀은 신라젠이 이제 상장 폐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거래 재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진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제 시외에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시외 상한가에 혹시나 걸릴까봐 싶어가지고 조금 걸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딴 거 하고 그 봤더니 매수가 체결돼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다 바로 이제 하한가까지 들어간 거죠, 시간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제 그 신라젠이 상장 폐지된 다음에 점화까지 갔죠. 점화까지 맞고 지금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신라젠이 아직 이제 완전히 끝났느냐라고 하면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심의가 끝나면은 이제 만약에 상장 폐지로 확정이 되면은 소송전에 들어가겠죠. 그거는 2, 3년 걸릴 겁니다. 소송전까지 해서 통상 이제 소송전까지 갔을 때 살아온 경우가 딱 한 케이스 있어요. 딱 한 케이스가 간만우입니다. 간만우가 옛날에 간만우 엄청 강성 주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만우가 이제 한번 살아 돌아온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온 종목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한국거래소 앞에 가면은 간만우 주주들이 뭐 정말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쨌든 이제 신라젠은 기본적으로 상패라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사실 한국거래소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횡령 배임 문제 같은 경우는 상장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지금 불거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신라젠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주주들이 이제 피해를 볼 일이 없었겠죠. 그거야 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일단 M2N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M2N의 가치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M2N이 일단은 신라젠의 상장 폐지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나와 있고 지금 점하를 맞고 추가 하락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실적인데 보시면 연간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을 조금 볼게요. 영업이익이 2018년, 2019년까지 영업이익 흑자가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적자가 나오거든요. 이 종목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0년부터 적자가 나와가지고 그 2021년도 그렇고, 좀 이건 분기별로 돼 있네요. 연간으로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 계속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없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특히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주식이 그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실적이 적자인 기업들이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실적에 좀 부담감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손절을 말씀드려도 손절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당장 들어갔는데 당장 뭐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매치상간에 빠져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손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살기 위해서는 일단 하단은 조금 넉넉하게 잡으세요. 왜냐면 이게 내일 돌려줄 거야, 모레 돌려줄 거야 하다면 끝도 없거든요. 의미 있는 기술적 지지 구간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신라젠은 일단
경우의 수를 뺏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은 건 기술적 분석으로 이 자리에 하단을 찾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한번 실려주는 양봉이 나오면은 돌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제 생각에는 5천원대 인근에서 4천원대 후반 전에 이제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이 매물대 상단이 이제는 지지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까지 아직도 저라면 제일 좋은 건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딴 종목을 갖는 게 1순위입니다. 최고는 1순위는 지금이라도 손절입니다. 근데 지금 손절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시간 외에 사가지고 지금 하루 만에 며칠만 상간에 반토막이 났는데 손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4,600원에서 4,500원에서 5,000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약담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 내려온 다음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은 한 번 정도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사 자체에 사실 큰 문제는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신라젠 투자한 것 좀 날라게 생겼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급하게 빠진 만큼 단기 되돌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그래도 10,000원 인근까지는 빠르게 돌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신라젠에서 소송한다, 뭐 임상 성공한다, 뭐 이런 계속 이제 이런 뉴스들을 찌라시들을 뿌릴 때 한 번씩 주가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에서 지지를 준다고 가정하고 되돌림을 줄 때 10,000원까지는 호가가 바뀌거든요. 10,000원부터. 그러니까 9,000원대 후반 정도, 9,000원대 후반에서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실적이 좀 든든한 종목들이 있어야지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도 사실은 뭐 미리 다 이제 도망갔죠. 기타 금융부터 해가지고 기관들이 많이 던졌기 때문에 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로 한번 이제 밀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정리하시는 게 1순위지만, 왜냐하면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하는 게 1순위지만 정말 난 손절 힘들다, 며칠 상관에서 반토막이 웬 말이냐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많이 빠져야지 많이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4,500원에서 5,000원 라인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시고 되돌림을 줄 때 9,000원대 후반에서 빠져나온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